사진 찍는 사람들은 일본이 사진계를 망쳐놨다. 일본이. 아, 그래요? 일본이 대단히 혁신적이고 기술이 좋은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공업, 산업의 기술력이 대단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대단한 건 사실인데 혁신이 안 일어나는 거죠. 걔네는 장인 정신 뭐 이것만 뭔가 그 업계에서 예를 들면 카메라다 그러면 카메라 업계에서 발전이 계속 되는데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역할이라는 게 뭔가 더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게 있고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데 왜 이제 카메라 업계 사람들이 망쳐놨다고 그런 건 뭔가 부정적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혁신이 안 일어난 거지. 아, 혁신이. 보세요. 카메라 모양이 바뀌어졌나? 아, 그렇지. 그대로잖아. 아, 그런 거 그대로지. 네. 그리고 그 맨날 소니가 1년에 한 번씩 거의 어떨 때는 2번씩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똑같아. 결국에는 예를 들면 뭐 화소수가 늘어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은 됐지 판을 바꾸는 일을 한 건 아니다. 그렇죠. 애플처럼 애플의 아이폰 처음 나올 때처럼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이 기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무슨 뭐 새로운 일들을 창조적으로 해낼 수 있는 기기를 내놓자는 거야. 그냥 독일이 만들어놨던 라이카, 요거는 이렇게 생긴 모양 카메라는 거기다가 판형이 35mm인 라이카가 시작이거든. 그게 딱 기본이었군요, 거기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바뀐 거야. 사실은 하나도 안 바뀐 거야. 카메라 모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뭐 더 기술적인 면들은 계속 바뀌었죠. 기본적인 이 아이디어 자체는 흔들림 없이 일본이 굳건히 지키고 왔던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카메라 업계에 그 큰 손이 된 건 사실인데. 그렇죠. 무언가 과학계나 영상이나 그 사진이라는 그 업계에 중요한 어떤 업적을 남긴 건 별로 없네. 없다. 아, 안타깝네. 네. 대량으로 막 찍어서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게 한 공로는 커. 대중화. 대중화시킨 공로는 큰데. 그런 거는 시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의 시계. 카시오나 이런 게 나오면서 네. 모두가 다 옛날에 시계 고가품이었잖아. 자, 여기서 우리 자연스럽게 들어가 볼게요.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듀의 그 스토리의 메인 줄기가 그 사막에 가서 스파이스를 채굴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제국의 뭐라 하나 황제가 어느 한 부족에게 맡겼다가 갑자기 그 주인공의 아버지의 그 부족한테 그걸 이양하라고 그러는 거죠. 채굴권을. 그리고 그 스파이스라는 전 우주가 필요로 하는 재료가 있는 그 행성의 실제 거주민들은 뭐 탄압 내지는 늘 어쩔 수 없이 자기네 것을 빼앗기고 있고. 그죠? 약탈과 착취. 그러니까 스파이스, 석유에서 스파이스로 바뀐 것 뿐이고, 그리고 배경도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막이야. 이게. 그 어떤 유튜버는 그거를 아라비아 로렌스하고 딱 매칭시키니까 거의 정확한 플롯이래요. 그러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제국 산하에 있는 어떤 유능한 한 집안의 엘리트. 아라비아 로렌스가 TA 로렌스가 가가지고 결국에 아라비아의 여러 부족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렇죠. 낙타 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 사람들의 존경받는 전사가 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제가 요새 계속해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듣고 강의도 듣고 하는 것 중에 주제 하나가 교육에 관한 거거든요. 교육, 에듀케이션. 늘 왜 우리 속담에 방귀가 잦아지면 똥이 된다. 그렇지. 그죠? 계속 했던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계속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점점 이제 체계를 갖추게 되고 이 주장이 그리고 교육 현실에 이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를 끌고 왔던 교육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드디어 혁신적이지 않다는 거지. 예. 지금 오는 세대가 요구하는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지. 근데 그걸 그래. 미리 대비해서 이제 적용한 나라들도 있고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데. 예를 들면 같은데. 이런 건가요? 이제 더 이상 암기나 단순한 작업 같은 것에 대한 교육은 무의미하다. 그렇죠. 이제 뭐 기계가 다 하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 반대로 그러면 앞으로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뭐냐는 곧 자기 생각 만들기를 잘하는 거죠. 뭐랄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렇죠. 그걸 말하고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로 공감하고 설득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나 기능을 그건 익히는 교육은 의미가 그건 없네. 그건 다 이제 AI가 하고 그렇죠. 머신이 다 해주니까. 그 피사라는 기관에서 네. 그 조사해 놓은 거 보면 학습 능력 청소년들 학습 능력은 핀란드가 뭐 거의 항상 거의 1등이고 우리가 그렇죠. 2등까지 그렇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학습 효율을 따지면 우리는 효율. 핀란드는 1위야 여전히 효율 면에서도. 근데 우리는 완전 거의 OECD에서 꼴찌예요. 희한하네. 시간 대비 학습에 투자하는 돈과 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은 형편없다는 거지. 그건 되게 비효율적이고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쏟은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예, 있을까요? 그 지금까지 세계를 이끌고 왔던 이 경제 시스템이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죠? 한정된 자원을 골고루 다 분배해서 논아가지면 좋지.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렇죠. 그 사회를 이루고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곧 가서 약탈해서 그 부를 나한테로 옮겨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국이 이루어지고 강대국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정치 시스템이 계속 되어 왔던 거지. 한 나라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아, 그것을 한 국가로 축소해도 그렇죠. 마찬가지. 국가 내에 있는 자원을 그렇죠. 일부가 독점한다든지 일부가 과점해서 그렇죠. 그 스파이스, 석유, 뭐 또 그렇지. 사막, 착지받는 그 별 이름이 뭐지? 행성 이름이? 몰라. 근데 그 투에서 보면 거기가 모래로 덮여 있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행성이잖아요. 그 부족들의 근거지 갔더니 물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숨겨진 장소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그 구조가 되게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이 지배당하는 자의 저항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이게 모든 스토리의 어떤 플롯 중에 굉장히 그 반전이나 극적인 상황이 이것을 풀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그 듄이 지금 이 시대에 쓰여진 소설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쓰여진 소설을 영화화한 거거든. 65년인가? 근데 그 애플의 아이폰이 나온 게 90년대잖아요. 90년대죠. 맞아요. 2000년 21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아이폰 난 90년대 아니야. 2000년대. 2000년대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 개척한 이후야. 맞지. 그러니까 2010년인가 뭐 하여튼 그쯤 어찌. 근본적인 세상의 변화가 사실은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엘빈 투플러 같은 사람들이 책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엘링 튜턴 그 수학자 나중에 이제 그 애플이 그 엘링 튜턴을 기념해서 로고를 만들었다. 그 사람 그래 나중에 자살한 사람. 자살하죠. 이 사람의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렇게 웨어링 기계들 부착하고 다니면서 뭐 대화하고 이런 게 50년대잖아. 벌써 그러니까 개념 속엔 다 있었어. 그게 실현된 게 21세기 2000년대예요. 웨어러블. 그렇죠. 웨어러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쓰여졌던 이 듄 같은 소설도 미래를 예상했지만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영화 보면서 이전 세계를 총망라하는구나. 이전 세계 정체를 이 영화가 그렇죠. SF적으로 깔끔하게 묘사해서 그 약탈과 착취, 날아다니든 사회 다니든 이 기본 구조가 이제는 바뀐다는 거죠. 맞아요. 네. 바뀌어야 또 그리고 바뀌어야지 살아가죠. 지금 저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는 그게 너무나 먼 얘기고 어떤 초월적 존재가 나타나야만 해결되고 그게 아니면 너무나 강한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떤 강한 존재가 우리에게 아량을 베풀어서 우리는 2등으로만 삼아줘도 그게 왜 2등 시민이 갖고 있는 또 그런 어떤 생각들이래잖아요. 2등은 1등한테만 잘 보면 그 밑으로는 다 자기들도 지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 중에 갖게 되는 잘못된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2등 시민. 그러니까 1등한테만 잘 보는데 우리도 왜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렇죠. 미국한테만 잘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상대한테는 더 혹독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착취하고 또 약탈하던 구조의
이 세상의 구조가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이나 사고로는 더 이상 잘 살아갈 수는 없는 거야. 이제 오는 저는 이 오미크론도 그러면서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봐요. 그 백신을 계속 강대국과 선진국만 계속 맞은들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난리인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고 그렇죠. 같이 대처해야 돼요. 네, 공유하고 공감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제 같이 못 살아가는 세대가 분명해졌어요. 뭐 국가 단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 모두가 큰 뭐랄까 거부감 없이 또는 최소의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그걸 이뤄내는 건데 아마 예전에 그런 소설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를 실제로 인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개념 중에 하나가 그걸 풀어내는 자가 결국 메시아다라는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 속에서 아마 모티브를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뭐 성경 전체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나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라. 이게 코이노니아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그 공동체 서로 연결해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깨지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맞아요. 시럽케이스로 죽는다거나 이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야. 그 세상을 지배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거겠죠. 착취하고 약탈을 통해서만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세상. 이걸 운영하고 계속 여기에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영의 지배돼서 사는 거지 뭐 사실은. 이 세대의 종말이다. 사실 이런 영화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면에서 듀는 한번 볼 가치는 있고. 리편 언제 나올까? 네, 그리고 이번에 만든 영화는 굉장히 그 84년도에 그 데이비 린치인가? 그 사람이 만든 그때는 워낙 그거를 제작사가 막 너무 제작사가 제국이었지. 그러니까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나중에는 막 그냥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영화가 네, 막 워낙 기니까 또 내용이 그때도 뭐 오늘 요번 것도 2시간 반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번 거는 잘 만들었다고 그러고 실제 영상미도 좋고 음악도 좋고 또 한 번쯤 가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네, 같이 가서 봅시다. 보면서 또 정리도 되고 그 보고 나서 또 한번 또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